자, 만약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전세를 받았더니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내고도 남는다. 그리고 집값은 내가 산 가격의 3배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단지에서. 자, 여기입니다. 세종 가락마을 6, 7단지. 전국청약이에요. 안심하고 끝까지 보세요. 자, 얘들은 우애 좋은 형제라서 하나의 단지처럼 붙어 있는데 앞쪽이 6단지, 뒤쪽이 7단지, 둘이 합쳐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왼쪽에 살짝 보이는 건 고은초등학교 중학교예요. 벌써 장점 하나 나왔죠. 초품화. 근데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이 헌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자, 오늘은 이야기거리도 많고 보여드릴 것도 많습니다. 자, 이게 위치로 볼 때 어디냐면 실패. 네, 그냥 찾아보세요. 자, 일단 세종시는 세종청사 기준 반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 생활권 이렇게 구분해요. 여기서 1, 2, 3 생활권은 이미 조성했고 요즘엔 6 생활권 아파트들이 분양하고 있죠. 근데 오늘 단지는 1 생활권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종시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였던 동네니까 이미 시가지가 다 형성된 상태죠. 네, 다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단지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세종청사예요. 2km도 안 됩니다. 곳곳에 이렇게 BRT도 있어요. 자, 3기 신도시에 도입하겠다는 게 바로 이건데 얘들은 별도의 신호체계로 다녀요.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사실 세종의 약점이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는 거였는데 재작년에 충남대병원이 개원했어요. 자, 여기는 우리 단지와 가까운 2생활권에서도 2-4 생활권인데 세종시의 상업 중심으로 키우는 곳입니다. 자, 높은 건 다 주상복합 아파트고 상권은 이제 심시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저기 모양 이상한 것도 아파트예요. 쟤도 중흥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알찬 콘텐츠처럼 빌드업. 이제 좀 상스러운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가락 6, 7단지가 왜 뜬금없이 분양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얘들은 원래 임대로 공급됐던 아파트예요. 근데 임대 중에는 분양 전환이라고 해서 나중에 일반 아파트처럼 개인의 소유로 다 돌리는 게 있어요. 이때는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그 분양 전환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누가 삑사리가 딱 난 거죠. 갑자기 막 소득이 증가해서 분양 전환 자격을 잃었다든지 어쨌든 그런 부적격 물량들을 모으고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냐? 5년 동안 임대했다가 분양 전환하는 단지들은 현재의 감정가격 그리고 그 아파트가 처음 공급됐던 가격 여기서 평균을 구해요. 근데 10년 분양 전환은 그냥 현재의 감정가로 분양하는데 오늘 단지처럼 5년짜리 분양 전환은 최초의 공급 가격이 낮을수록 평균도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에 이만큼의 물량이 나옵니다. 잘못 쓴 거 아닙니다. 10억이 아니에요. 1억대 맞아요. 자, 시세 잠깐 보죠. 여기서 반토막이 나도 나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어디 살든 청약 가능합니다. 세종시는 인구 유입 때문에 전국 청약을 받아요. 물론 60% 물량은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우선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부터 게임은 시작이에요. 어디에 넣을 거냐? 돈 어떻게 마련할 거냐? 우리에겐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어디에 넣을 거냐? 일단 6단지와 7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두 단지에 모두 청약하는 건 안 됩니다. 대신 한 단지 안에서 특공 플러스 일반 공급 이렇게 넣는 건 되죠. 자, 대부분은 생애 최초나 신혼 특공에 넣고 일반 공급도 노리실 텐데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5구이기 때문에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을 노리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인분들은 차라리 신혼 특공으로 가는 게 안전빵일 수도 있다. 저한테도 양보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공공이 아니라 민간 방식이에요. 이 말은 일반 공급 당첨자를 가질 때 통장 불이백순이 아니라 가점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오히려 특공으로 더 갈 수 있고 전형 5구 생애 최초가 그렇게 몰릴 거니까 신혼부부들아 제발 양보 좀 해줘라. 자,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당첨이 되고 이 날짜대로 계약했어요. 근데 이 날짜부터 한 달 안에 잔금까지 다 내야 됩니다. 계약금이 분양가의 10%니까 잔금은 얼마죠? 90%. 그러니까 1, 2억 원을 한 달 안에 현금 박치기 가능한 상남자들만 청약하는 거예요.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집 날아가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왔어요. 우리 돈 어디서 갖고 오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대출인데 이게 살짝 아슬아슬합니다. 일단 주담대 투기가열지구니까 LTV 40% 적용된다고 해도 이미 준공된 이 아파트 시세의 40%니까 분양가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기존의 세종에서 분양 전환을 이렇게 진행했다는 무용담도 들려요. 근데 시중은행의 이런 대출 프로세스가 한 달 만에 진행되냐?
그게 관건이에요. 한 달 안에 잔금 쳐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대출 삐끗해서 잔금을 못 냈다. 그럼 아파트 날아가고 재당첨 제한도 10년 걸리는 거죠. 주담대는 아슬아슬해. 마통에 보험 약관 대출에 다 끌어와서 다 낼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대출이 아닌 경우, 안 되는 경우는 어떡하냐? 내가 현상소비보험이라서 금융기관 출입이 어렵다. 그럼 세입자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 아파트는 수분양자의 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를 들이면서 보증금으로 잔금 내는 전략인 거죠. 잔금이 90%인데 보증금으로 그게 됩니다. 자, 이건 전세값인데 분양가보다 높죠. 다시 말하면 분양가가 현재 전세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를 주면서 잔금을 내고도 돈을 버는 거죠, 나는. 물론 세입자 들이는 날부터 잔금 내고 열세 부출하고 이런 거 전부 깔끔하게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좀 찜찜하다. 그러면 그냥 지인한테 1, 2억 원을 한 달만 빌려야죠 뭐. 자, 그 돈으로 잔금 치렀다가 세입자를 들이면서 돌려주는 겁니다. 당첨된 다음에 집을 팔아서 빌린 돈도 갚고 차익도 남기면 되지 않나요? 와, 좋은 질문. 자, 이 단지는 전매 제한이 없어요. 추기가야지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은 언제까지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당첨된 다음 등기 작업만 마치면 바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 양도세율이 무서워요. 1년 미만 보유하면 단일 세율로 70%예요. 그러니까 1억 남겼으면 7천만 원이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들어가 살아서 최소 2년 거주. 그럼 비과세 조건이 되니까요. 영원히 들어가 살진 못할 것 같다. 그래도 최소 2년은 보유하다 파는 게 나아요. 세율이 아까 그 무시무시한 단기준거 양도세율에서 일반 세율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참고로 세종엔 이런 분양자는 꿀단지들이 많아요. 다음엔 어디가 나오냐면